진수 잘 나오네. 야 일어나 이제 수업하자. 거기 완전 붙잡겠는데 한 10초 정도? 근데 너 아무 걸 돌아가지고 나도 해야 돼. 너만 아니 너만 아니 위로 올라가 있잖아. 아니 얘는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 있어. 너 자꾸 돌리고 돌리고 너 자꾸 돌리고 내가 모르니까 공문 당하는 거야. 당사에서 그렇고 반복을 이렇게 망치면서 흔들게.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잠시만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당첨예비가 3개가 있어. 그 다음에 당첨되지 않은 게 1개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아까 케이스 2개 나눴지. 비보건이랑 보건으로 이렇게 2개가 나눴지. 그럼 비보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당첨예비를 뽑을 확률이 어떻게 됐었지?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 뭐 이렇게 됐었지. 그치? 그럼 보건에서는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이지.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를 혹시 이렇게도 볼 수 있나를 생각을 해봐. 이 거는 지금 사건이 몇 개가 일어났어? 2개가 일어났지. 요 사건에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당연히 받았지. 됐어? 그럼 근데 얘한테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지. 그럼 그럴 때 얘네들은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 그래서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는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걸 이제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야 너네 독립이랑 종속이란 말을 지금 내가 꺼냈지. 만약에 독립이랑 종속이란 말을 원래 알고 있었어. 그럼 저 두 사건을 독립이랑 종속으로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너희가 비보건 추출은 종속이고 보건 추출은 독립인 거 구별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유아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치? 오 역시 맞아. 쌍방은 달라. 그러니까 원래 구별할 수 있어. 그치?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 그래서 독립이랑 종속을 이제 어떤 사건을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서로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를 독립이라고 하고,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는 걸 서로 이제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독립인 거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 우리가 도구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로 독립이랑 종속을 정의를 했을 때 얘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정도는 독립인지 종속인지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너희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랑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거 두 개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별이 돼? 싫어. 저게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너희가 무슨 판단을 해? 아, 서로 독립이겠지 라고 판단을 하지.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사실. 그럼 너 이거는 되나 봐봐. 여리어준 여기 몸을 떠봐. 너 여기 지금 방금 쉬했어? 이거 쉬했는데 너는? 종원이가 신고 때린다. 진짜야. 이건 아니야. 어때 얘들아 얘기 들어봐봐. 그러니까 얘도 판단이 불가능한데, 봐봐. 너희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일단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배반이긴 하지. 기본적으로 배반 사건이긴 하지 둘이. 그럼 잘 생각해봐. 둘이 독립일까 종속일까? 둘은 종속이야.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랑 독립 종속은 아예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봐봐. 너희가 직관적으로 얘네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 독립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상관이 없어 보이지. 그럼 이렇게 말해볼게. 야, 주사위를 던졌어. 홀수의 눈이 나왔어. 짝수의 눈은 어떻게 나와? 야, 주사위를 던졌어. 홀수의 눈이 나왔어. 그럼 짝수의 눈은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럼 영향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씨발 안 받았겠냐? 야, 그럼 생각을 해봐. 주사위를 던졌어. 짝수의 눈이 나왔어.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그래, 그렇게 되는 거지.
얘가 나오면 얘가 못 나오고 얘가 나오면 얘가 못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럴 때 서로 뭐라 그러는 거야?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근데 이거를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구별이 됐지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얘네처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뭐냐면 독립이라는 거의 정의야.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거 내가 계속 뭐라 그랬어?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랬지. 그럼 그걸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 거야. A라는 사건은 이건 뭐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모조리다 같을 때 두 사건 A, B는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다시 어떻게 해석한다고?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나거나 모조리다 같을 때 두 사건 A, B는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왜? B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았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독립의 정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러면 매번 이런 식을 쓰는 거 말고 여기 이 부분만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봐봐. PA는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 P B분의 P A 교집 그렇지 A M B 그럼 얘를 정리를 한번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P A 교집합 B가 P A 곱하기 P B다. 그래서 그래 두 사건의 곱사건을 구해봤을 때 그러니까 두 사건의 교집합인 사건을 교집합인 사건의 확률을 구해봤을 때 그게 계산이 어떻게 되면 두 개를 그냥 곱한 값이 되면 두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두 사건이 독립이면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은 그냥 어떻게 구해버리면 돼?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버리면 돼? 그냥 두 개를 곱해서 구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어? 두 개를 그냥 이렇게 곱해서 구했지? 됐어? 선생님 여기도 그냥 두 개 곱해서 구했는데요? 맞아? 그치 영향을 받은 거니까 얘는 PB라고 쓸 수 있어 없어? PB 사실 뭐였어? 얘가 PB잖아. 10분의 3 10분의 3이 PB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전체를 구한 게 PB였더라. 그렇게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다른 거야. 됐어?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판단이 되면 얘네가 몇 번 일어나는 다 확률을 뭐 하면 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다시 만약에 두 사건이 독립이야. 근데 독립인 사건들이 한 10개가 있어. 그럼 걔네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그냥 그 각각의 확률들을 다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처럼 직관적으로 독립인 걸 판단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얘네들처럼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뭘 사용하면 돼? 이렇게 독립의 정의를 사용을 하면 돼. 이해됐어? 하준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진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얘네가 배발 사건이긴 하지만 얘네가 내가 종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됐어? 그럼 종속인 건 어떻게 판단해? 우리 독립 판단하는 것만 배웠잖아. 종속인 건 어떻게 판단해?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야. 알겠지? 그럼 이제 내가 홀수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짝수이면서 홀수인 게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건 좀 어렵다. 오. 얘네 곱한 값이 같다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두 사건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종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자. 3의 배수일 확률이랑 소수의 근이 나올 확률. 3의 배수의 근이 나올 확률 얼마야? 얼마? 3분의 1. 소수의 근이 나올 확률. 야, 2분의 1이지? 2, 3, 5, 3개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 3의 배수이면서 소수의 근이 나올 확률. 6분의 1. 얘네가 어때? 같네? 그럼 두 사건은 뭐야? 독립. 야, 직관적으로 쟤네가 독립인 게 판단이 된다고? 야,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뭘로 하자? 수식으로 하자라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논문이 있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이제 나처럼 가르치는데 이제 이걸 비판해. 뭐냐면 저 독립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대. 그래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가르치는 건 안 된대. 내가 읽어봤게 안 읽어볼게? 읽어봤지. 병신같이 써놓더라고.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걸 항상 전문가들이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졸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믿을 만한 건 못 돼.
뭐냐면 얘를 어떻게 해서 독립인지 판단을 하는 거냐면 야 독립이라는 거는 얘처럼 판단할 수 있어야 직관적인 거 아니야? 뭐야 영향 안 받지? 야 근데 이게 씨발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전체에서 3의 배수인 비율이랑 여기에서 소수의 근에서 3의 배수인 비율이 같을 때는 서로 독립이래. 이게 직관이야? 이건 어떠한 그 새로운 개념이 들어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거 다 개소리야.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걸 직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직관은 이런 걸 판단하는 능력을 직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린 철저하게 이렇게도 할 줄 알고 이렇게도 할 줄 알면 되잖아. 됐어? 괜찮지? 자, 이제 문제들을 좀 봅시다. 얘들아,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아니다, 문제 이따 보면서 보자. 일단 7-8번 한번 봅시다. 7-8번 28번 얘기야. 앞에 보기들도 너네가 풀고. 얘들아 봐봐. A랑 B가 독립이면 보기 1번에서 A랑 B가 독립이면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일까? 누구에 대한 얘기야? 독립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지. 야 그럼 A랑 B가 독립일 때는 A랑 B만 독립이라고 써있어 여기? A랑 누구랑도 독립이라고 써있어?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 독립이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지. 근데 애초에 독립을 정의를 할 때 A랑 B랑만 정의를 해서 B의 여집합도 같이 정의를 했어. B의 여집합도 같이 정의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A랑 B가 독립이면 누구랑도 독립인 거야?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인 거야. 됐어? 야 그럼 여기서 확장을 하면 2번에서 뭐라고 써있어? A랑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냐? 얘는 너희 어떻게 생각해? 이거 맞을까 틀릴까? 얘들아 이거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한번 해봐. 얘들 봐봐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어? A랑 B가 독립이면 이거에 의해서 A랑 모두 독립이라고 해서 B의 여집합도 독립이라고 그랬지. 야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A랑 B의 여집합이 독립이면 B의 여집합이랑 A의 여집합도 독립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됐어? 그래서 A랑 B가 독립이라는 사실은 단 둘만 독립이 아니라 서로의 여집합까지도 독립이다라는 얘기. 됐어? 그 다음 문제에서 3번에 뭐라고 써있어? P, A 교집합 B가 P 곱하기 P라고 써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A랑 B가 서로 독립이면 야 너무 복잡하게 나가있다. P, A의 여집합 바 B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A랑 B가 독립이래. 얘 뭐라고 써야 돼? 그치 그렇게 쓰면 안 되고 P, A의 여집합이라고 써야 되지. 왜? 영향 안 받잖아. A랑 B랑 독립이라며. 그럼 얘랑 얘랑도 독립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쓰면 돼? P, A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요 확률은 어떻게 구해? 1-P로 구하지. 됐어? 독립이다의 의미는 그거야. 이걸 백날 첫날 PB분의 P,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쓰기만 하면 안 돼. 써도 되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쓰려고 배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4번 A랑 B가 서로 배반이면 A랑 B가 독립이야? 아니라고 아까 예시도 보여줬지? 아닌 경우가 있다를 보여준 거지? 됐어? 이거 가지고 막 씨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안 되는 예시를 보여줬잖아. 믿어? 오케이? 보여줬어. 니들 눈앞에 보여줬어. 믿어? 제발. 그 다음 5번 A랑 B가 서로 배반이래. A랑 B가 서로 배반이라는 거 무슨 소리야? P, A 교집합 B가 얼마라는 거야? 빵이라는 거지. P, A 교집합 B가 빵이라는 건 얘들아 머리 굴려라. 하품 쳐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 P, B가 A의 여집합 곱하기 P, A의 여집합 얘는 어떻게 써? 얘들아 배반이랑 독립이랑 다른 거니까 얘는 진짜로 어떻게 써야 돼 이제는? 얘 진짜로 어떻게 써야 돼? 그 계산 내려야 되지. P, A의 여집합 분의 P,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하면 얘랑 얘랑 날아가지? 날아가고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P, B 차집합 A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P, B라고 그냥 쓸 수 있는 거지. 왜 PB라고 쓸 수 있어 얘를? 그치? 서로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고하면서 푸는 거야 너네. 알겠지? 얘들아 29번도 같이 봐. 하나하나 같이 보자. A와 A의 여집합이 배반이야? 야, 얘들아 머리 굴려야 돼.
야 수식 쓸 것도 없어. 정신 차려. 야, 불장 나가서 놀이하네. 아들. 안 되겠다. 애들 졸게 만들 거야? 야, 걔네 한 명이라도 졸거나 무기력하면 유아 좀 노래 시킬 거야. 알았어? 어? 안 돼. 그런 거 없어. 너 연임도 가능해. 사실 2학년 때 다시 뽑을 거야. 너 연임도 가능해. 다들 하준이가 2학년 때도 했으면 좋겠다 손 내려. 한 명도 안 되는데? 진수 들었다. 절반 정도. 4분의 1도 했대. 장팔 다 들어야 이제. 나 우승해도 지금을 왜 우승이 만만해? 그럼 보여줄 수 있지. 뒤에 현관이 있어. 얘들아 아무튼 29번. 얘들아 A랑 A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야? 맞지? 겹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A랑 B가 배반이면 저게 1이야? 역시 어떻게 알아? A랑 B가 배반이라는 건 뭐라고? P A 교집합 B가 0일 때 지금 P A의 여집합 바 B 얘가 1이냐고 물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라고 쓰면 돼? 그냥 분자에는 P A의 여집합 교집합 D 분모에는 P B 이렇게 쓰면 되지. 야 너네 요거 안 따라하면은 그때 진짜로 쉬운 개념들이 아니잖아. 야 니네가 공수 투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고. 여기 이거 나중에 해도 돼서 그래? 지금 낯서는 거잖아. 조건부 확률 정도는 너희가 다 할 수 있어도 얘는 낯설잖아.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야지. 내가 일부러라도 계속 어떻게 시켜. 얘들아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 분모에 뭐가 P, B 여기에는 뭐가 두 개 교집합이 오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P, B 하고 위에 뭐라고 써야 돼? 야 이거 막 자리 바꿔도 돼? 이거 자리 바꿔도 막 P, B 차집합에 이렇게 써도 돼? 되지? 근데 아까 얘를 뭐라고 그랬어? 두 개가 배반 사건이면 이거는 PB 라고 했으니까 약분 때려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단 P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게. 그럼 3번 A랑 B가 독립이래. A랑 B가 서로 독립이면 그냥 3번 안 써도 된다. A랑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집합일 확률이랑 B일 확률 그 조식에 하면 되지? 됐어? 그 다음 4번 A랑 B가 독립이면 얘들 봐봐. P A의 여집합 바 B의 여집합 뭐라고 쓸 수 있어? 그치 P A의 여집합 이렇게 써주면 되지. 됐어? 그럼 P A의 여집합은 뭐야? 1-P A인데 여기 지금 1-P A라고 써있어. 1-P A 바 B라고 써있어. A 바 B라고 써있지만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독립이니까 P랑 똑같은 거니까 4번도 맞는 얘기겠지? 그 다음 5번 무시무시하게 써있지? 대체 그냥 정리만 하면 되지. 왼쪽 거 정리하면 P 곱하기 옆에 P B가 A 어떻게 써? P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우변은 P B 곱하기 P A 바 B는 뭐라고 써야 돼? P B분의 P A도 B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럼 약분 때리면은 결국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 얘네 둘이 같으면 A랑 B랑 독립이야? 원래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5번이 틀리다. 이렇게 넘어가주면 되겠지? 그래서 혹시 막 지금 너무 어려워서 미쳐버릴 것 같다. 나 하나도 모르겠다. 난 죽된 것 같다. 없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7-9번 잘 따라와봐. 30번 A도 명중하고 B도 명중할 확률. A도 명중하고 B도 명중할 확률 뭐야? 그치 그냥 0.6 곱하기 0.8. A는 명중하고 B는 명중하지 못할 확률 0.6 곱하기 0.2. 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 A랑 B랑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하준이가 맞췄어. 근데 막 존나 쫄려서 보승이가 평소 실력을 발휘를 못하고 막 실수할 확률 이런 것도 계산을 하라는 거야? 아니야 전혀 연관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준이가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잘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괜찮지? 그럼 A 또는 B가 명중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3번에 4번에 A 또는 B가 명중할 확률
0.6 곱하기 0.6 더하기 0.8 이게 끝이야? A 또는 B가 명중할 확률 A 또는 B가 명중할 확률은 P 뭐 구하라는 P A 합집합 B 구하라는 거잖아. 얘는 계산이 어떻게 돼? P 더하기 PB 마이너스 얘네들이 독립이니까 PA 교집합 B 대신에 PA 곱하기 PB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봐. 그럼 그 뒤에 뭐 해야 될지 알 거니까. 요거 괜찮아? 또 A가 독립이니까. 그 다음 넘어와서 10단 11번 33번 A에는 붉은 공 5개 흰 공 3개 이렇게 들어있고 B에는 붉은 공 4개 흰 공 6개가 들어있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주머니 B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구할 때 3개 모두 붉은 공의 확률을 구하여라. 어떻게?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주머니 B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구할 때 3개 모두 붉은 공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얘들아 점프 굴려봐 빨리.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일단은 저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돼? A 주머니에서는 붉은 공 하나를 뽑고 B 주머니에서는 붉은 공을 2개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럼 A 주머니에서 붉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이 얼마야? 8분의 8분의 5지. 그럼 B 주머니에서 붉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은 10분의 3. 아니 2개 뽑아야 되잖아. 10시 2분의 4시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조금만 바꿔주면 돼. 그다음 2번에는 뭐라고 써있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은 다음 주머니 B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그것이 붉은 공이라는 확률을 구하시오. 어떻게 구해? 일단은 A에서 흰 공을 꺼낸 다음에 B에서 붉은 공을 꺼낼 수 있지. 그래서 이거 더하기 A에서 붉은 공을 꺼내고 B에서도 붉은 공을 꺼내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지. 괜찮아? 그럼 A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야? 5분의 3이지? 이거 어차피 얘들아 니들 풀어야 되는데 지금 풀지 말고 이거 해봐. 5분의 3이지. 그 다음에 B에서 붉은 공 뽑을 확률 얼마야? 자 다시 얘들아 A에서 흰 공을 뽑았어. 5분의 3 A 5분의 3이야. 왜 5분의 3이야? 8분의 3 곱하기 그 다음 A에 그러니까 흰 공을 뽑은 걸 B에 집어넣었잖아. 그럼 B에 붉은 공이 4개고 흰 공이 몇 개야? 7개.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 공 뽑으려면 11분의 그렇지 더하기 A에서 붉은 공 뽑을 확률 8분의 5 곱하기 여기는 11분의 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지. 됐어? 안 됐어? 난 34번. 얘들아 이게 조금 어려워서 같이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흰 공 3개랑 검은 공 3개가 있을 때 A에도 3개를 넣고 B에도 3개를 넣겠대. 어떻게 넣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머니 A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그럼 A라는 주머니가 어떻게 차야 돼 일단? 잠깐 다시. 2개 모두 흰 공일 때? 그럼 흰 공만 3개 있을 때도 있고 흰 공 2개, 검은 공 1개일 때도 있지. 그래서 이거 2가지 케이스 말고 있어? 없지. 그럼 A에 흰 공 3개가 들어갈 확률은 뭐야? 그것부터 구해야 되잖아. A에 흰 공 3개가 들어갈 확률 6시 3분의 3시 3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3개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아니야? 3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어떻게 뽑아야 돼? 흰 공 3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지.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분자에 뭐가 와야 돼? 3시 2 곱하기 3시 1 곱하기 그럼 여기에 이제 A에 흰 공 2개 검은 공 1개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그리고 나서 흰 공 2개를 뽑으려면 3시 2분의 2시 2 이렇게 가주면 되지.
됐어? 그래서 얘네들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되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n이 어떤 공을 배정할지 그 확률까지도 여기가 곱해줘야 안 헷갈린다. 까지. 됐어? 그 다음 35번. 여기도 헷갈리는 말이 좀 있어서 그래. 얘들아, 뭐 주머니에 지금 흰 공 2개가 있고 검은 공 3개가 있대. 그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A부터 시작하여 AB가 교대로 할 때 먼저 흰 공을 꺼내는 쪽이 이기로 한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데 A가 이길 확률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러니까 얘들아, A, B, A, B, A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 유수대로 가는 거야. 그럼 그때 A가 이길 확률은 A가 처음부터 이길 수 있어? A가 한 번에 이길 수 있어? 왜 없어? 너 말투에 속을 거야? 그래, 시험 딱 끝. 야, 이러면 그러니까 누가 먼저 뽑는지 A가 유리해 안 유리해? 야, A가 먼저 딱 뽑아서 딱 끝났는데 A가 안 유리해? 맞아, 똑같아. 아까 얘기했어. 정신 차리고 있는데, 이 새끼. 봐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A가 이길 확률. 그럼 A가 1회 만에 이길 확률이 얼마야? A가 1회 만에 이길 확률. 처음에 뭘 뽑으면 돼? 그냥 바로 흰 공을 꺼내면 되니까 5분의 2. A가 몇 회째에 이길 수 있어 또? 3회째에 이길 수 있지. A가 3회째에 이길 확률 얼마야? A가 처음에 못 뽑아야 돼. A가 처음에 검공 뽑고 B도 그 다음 못 뽑아야 돼. 검공 뽑고 마지막에 A가 흰 공 뽑으면 되지. 됐어? 그 다음 5회째에 A가 이길 수 있어 없어? 얘들아, 5회째는 A가 이길 수 없어. 왜? 5회째는 흰 공이 남아있지 않아.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3회 이내면 몇 회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야? 3회까지 가능하면 1회 만에 A가 이길 확률 얼마야? 5분의 2. 됐어? 그러면 3회 만에 A가 이길 확률은? 처음에 A가 못 뽑아야 돼. 검은 공 뽑고 그 다음에 B도 못 뽑아야 돼. 그 다음에 A가 못 뽑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 2개 더해준다고? 더해주면 된다고? 됐니? 그래서 너희가 36번까지 시작.